안녕하세요. 오스틴 주식입니다. 오늘은 일단 모빌아이에 대해서 간단히 어떻게 동작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컴퓨터가 사물을 인식해서 스탑라인, 인도, 운전하는 길의 바닥이 어떤지, 운전하는 360도에 위치해 있는 차들을 어떻게 디텍하는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바이다라는 제품의 모델링 아웃풋 모양입니다.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이게 카메라 여러 개를 사용해서 사람이 보는 것처럼 입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라이다를 벤치마켓하는 건데 최근 상장에서 하락 중인 벨루다인의 라이다 화면과 비교를 해보면 좀 질이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실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공개한 자료만 보면 좀 그래 보이네요. 테슬라가 라이다를 선택 안 한 것은 가격과 미간의 문제라고 보이는데 예전에 한 대가 8천만 원 정도 했다고 하니까 앨런 형이 선택을 안 한 게 지금 보면 맞는 선택인 것 같지만 현재는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사용을 가능할 수 있는 게 200불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카메라 외에도 라이다를 같이 장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앨런은 그래도 라이다를 장착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카메라와 레이저를 통해서 사물을 프로그램으로 100% 인식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비치는데 굳이 싸진 라이다 센서를 안 쓰는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싼 라이다 센서는 해상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카메라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력량이 많이 소비될 수밖에 없는 라이다 센서를 선택 안 한 것은 앨런의 선택이 카메라를 통한 소프트웨어 제어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화면을 보시면 주행시 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패인 곳이 있으면 당연히 속도를 줄여야겠죠. 또 길이 안 좋으면 차선도 잘 안 보일 테니 기본적인 도로 등급 판단이 일단 자율주행의 판단에 들어갑니다. 모빌아이의 iQ4 제품은 계속 성장을 해서 지난해 매출 17.4 밀리언 개를 팔았습니다. 현재 나온 제품군들도 레벨2 제품군들이고 에이다스 제품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를 하고 현재 L2 플러스까지 사용합니다. 2022년까지 풀 오토메이션을 만들어내서 MaaS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이고 2025년에는 로보택시 부문으로 레벨 5를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L2 플러스 비즈니스는 닛산, 폭스바겐, BMW, 캐딜락 등의 제품에 사용되면서 전체 마켓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빌아이는 인텔의 제품군과는 사실 좀 거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2017년 15.3빌리언에 인수한 회사입니다. 그때는 반대도 많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잘한 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용어를 잠깐 보면 AEB라고 하는 Automatic Emergency Braking, LKA, Lane Keeping Assist, ESP, Electronic Stability Control이라고 하고 현재 대부분의 차량에 장착된 이 제품들이 모빌아이라는 것입니다. 10K를 보겠습니다. 5년 동안의 매출은 30% 증가를 했고 72빌리언을 벌어들였습니다. 순이익은 84% 증가했고 21빌리언의 순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연구비는 13빌리언을 지출해서 순이익의 64% 정도로 높은 연구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의 데이터 마켓 센터 부분 매출을 70%로 늘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PC 대비 3배가 넘는 데이터 센터 마켓에서 높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연구비를 꾸준히 지출하고 있고 로직 부분의 매출이 늘어가는 것을 보이며 반면에 메모리 부분은 약간씩 등락을 보입니다. 인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2016년에는 12개나 되는 회사를 합병을 하고 15.5빌리언을 지출했습니다. 2017년 모빌아이 인수로 3개 기업밖에 인수를 안 했는데 14.5빌리언을 지출한 것으로 나옵니다. 배당과 주식 바이백도 계속 늘어갔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할지가 궁금해집니다. 주식 배당은 5.6불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주식 가격이 점점 싸지고 있어서 배당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 주가 배당률로 계산해보면 대략 12%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주가의 하방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캐시플로우를 보겠습니다. 오퍼레이팅으로 벌어들인 게 33빌리언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인베스팅으로 14빌리언의 투자를 하고 있으며 주식 바이백 등으로 파이낸싱 부분은 마이너스를 보임으로써 빚을 좀 갚아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낸스 부분이 플러스이면 빚을 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총자산을 보시면 5년간 35% 증가를 했으며 136빌리언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덩치입니다. 반면에 빚은 29빌리언 밖에 안 돼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텔은 며칠 전 3분기 결과를 발표하고 10%나 급락을 다시 했습니다. 예전에 7나노 연기로 25% 정도를 급락을 했고, 혹자는 이번 데이터 센터의 부분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하는데 인텔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한 걸까요? 인텔의 데이터를 보고 엔비디아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쿼터리 데이터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2분기 데이터를 보면 작년 대비 20% 증가를 했고 19.7빌리언을 벌어들였습니다. 오퍼레이팅 인컴도 넌갭으로 6.1빌리언을 벌어들였습니다. 갭은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입니다. 미국 회계 기준이고 논갭은 일시적인 비용 등을 제외한 것입니다. 머지나 화재 등 일회성이 아닌 부분을 제외하여서 투자 경영에 참고하는 데이터로 보시면 됩니다. 자, 3분기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3분기까지의 데이터를 합해서 보면 총 수입은 58빌리언으로 12% 증가, 영업이익은 작년 9개월 대비 45% 증가, 그렇지만 순이익은 6% 증가에 그쳤습니다. 2분기 결과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3분기 매출이 4%가 감소하면서 순이익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럼 작년 9개월 대비 섹터별 영업 결과는 어떨까요? 데이터 센터 부분은 18빌리언으로 20% 증가를 했습니다. IoT 부분은 2빌리언으로 24% 감소했습니다. 코로나로 차량들이 팔리지 않으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데스크탑은 11% 감소, 노트북은 16% 증가하는 등의 결과로 토탈 매출은 12% 증가를 하였고 그 결과로 순이익은 6% 늘었는데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데스크탑의 매출 감소와 랩탑의 매출 증가는 요즘 트렌드를 대변하는 것 같고 데이터 센터 부분은 20% 성장을 해서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비교를 위해서 엔비디아 10Q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021년 데이터, 즉 올해 데이터인데 회계연도 기준이 달라서 2021년으로 보이지만 2020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분기 성장이 엔비디아의 경우 작년 대비 2.7배나 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비드 영향이 아니더라도 계속 증가를 보여왔으므로 인텔에 비해서 월등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보면 인텔은 204빌리언, 엔비디아는 336빌리언, AMD는 96빌리언의 시가총액을 기록해서 역시 엔비디아는 단연 돋보입니다. 과연 인텔은 이 엄청난 경쟁자들 속에서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엄청난 데이터 센터의 성장을 보이는 엔비디아와 인텔의 서버 시장을 본다면 엔비디아의 AI, 그래픽, 게임 부분에서 서버는 많은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 같고 엔비디아의 독주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인텔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고 아직은 가시화된 결과를 내놓기 힘든 것으로 보여서 몇 년간은 고난의 길을 걸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역대급으로 싸졌지만 지금보다 더 싸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1, 2년은 말이죠. 비즈니스 서머리 부분을 보면 코로나로 영향이 많이 있었다는 점, 랩탑에 쓰는 11제너레이션 인텔 칩은 10나노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 10월 19일 SK 하이닉스와 인텔 다렌을 포함하는 낸드 비즈니스 부분을 9빌리언에 팔기로 했다는 점이 나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딜은 두 기업에게 모두 좋은 절묘한 딜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올해 5월에는 인텔은 모빌리티라는 회사를 900밀리언에 머지를 해서 모빌아이에 힘을 더 싣기로 했습니다. 모빗은 도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주행 경로 등에 특화된 업체로 모빌아이에 힘을 더하고 향후 자율주행 택시까지도 염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식을 보겠습니다. 인텔은 최근 5년간 64% 오른 데 비해서 엔비디아는 20배, AMD는 43배를 올랐습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약간 좀 싸한 생각이 듭니다. 2018년에 CEO가 로버트 스완으로 바뀌면서 인텔의 문화를 바꾸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경쟁사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컴 부분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회계연도가 달라서 2020년이 2019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에 데이터 마이닝 수요 감소로 수익이 줄었고 인텔은 지속적 증가세였고 AMD는 2018년이 되어서야 겨우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인텔의 매출은 70빌리언, 엔비디아는 10빌리언, AMD는 6.5빌리언입니다. 인텔의 수익은 21빌리언, 엔비디아는 3빌리언, AMD는 0.5빌리언에 불과합니다. 다른 두 기업에 비해서 아직 수익성으로 보면 AMD는 많이 초라해 보입니다. 다음 자산과 부채를 보겠습니다. 인텔, 엔비디아 모두 지속적 우상향을 보이며 AMD도 2015년부터 성장세를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자산은 17빌리언, 인텔은 140빌리언, AMD는 6빌리언으로
AMD는 역시 초라해 보입니다. 부채는 세 기업 모두 작은 편인데 인텔이 가장 적고 AMD가 50%가 약간 안 돼서 모두 다 안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금 흐름을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오퍼레이팅 부분, 즉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현금을 벌어들였는지, 인베스팅으로 투자로 얼마나 돈을 지출하는지인데 엔비디아는 멜라녹스 인수로 인해 2019년 그래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텔의 경우 지속적으로 인베스팅을 해왔는데 2019년에 플러스로 바뀐 이유는 자산 트레이딩과 자본적 지출에 따라서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AMD는 오퍼레이팅 부분으로 2019년 흑자를 많이 냈지만 규모가 많이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오퍼레이팅으로 5빌리언의 순현금을 보이고 인텔은 35빌리언, AMD는 0.4빌리언의 캐시플로우를 보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AMD는 초라해 보입니다. 역시 AMD는 초라해 보이는데 7나노 기술을 TSMC에서 사용함으로써 인텔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노력은 있지만 그에 비해서 비용이 약간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마진율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26%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인텔은 2016년까지 감소를 보이다가 최근 성장세로 바뀌어서 3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AMD도 2017년부터 성장세를 늘려갔지만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ROE는 엔비디아가 2019년에 부진해서 24% 정도이지만 올해는 45%대를 다시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텔은 27%가량, 반면에 AMD는 아직도 12%에 불과해서 상당히 낮은 ROE를 보입니다. AMD는 인텔과의 CPU 경쟁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달성하느냐가 향후 주가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점수는 3.5점을 주었고요. 성장성은 별셋, 5년간 84%의 순익 성장이 있었고 모빌아이의 성장성이 기대되지만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안정성은 별다섯을 주었고 유동비율 1.9배, 부채 비율 17%로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리스크는 별셋으로 인텔의 변화가 아직 확실하게 가시화되지 않았고 시장에서의 냉담한 반응은 수년간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AMD, 엔비디아와의 경쟁에 불확실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격 지표는 최근 떨어진 주가로 더욱 매력적이었습니다. PER 8.86배, PBR 2.8배, PSR 2.97배입니다. 엔비디아의 가격 지표와 비교해보면 현저하게 싸 보입니다. 경쟁 우위는 별 3을 주었고 데이터 센터 부분이 마켓쉐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자율주행차 또한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총 점수는 3.5점을 주었습니다. 인텔은 가격 매력이 현재로는 가장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로버트 수완이 얼마나 인텔을 바꾸어 놓을지가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장에는 인텔에 여전히 싸늘한 눈길을 보내고 있고 인텔은 기존의 사업을 버리고 변화를 꾀해야 되는 기로에 놓인 듯이 보입니다. 테크 기업의 특성이 시장의 변화에 적응이 못할 시 냉담한 대접을 받는데 인텔이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시장에서는 인텔이 칩을 직접 생산해서 파운드리에 맡기는 형태로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를 매각하는 부분도 그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인텔은 큰 변화를 통해서 팔을 도려내고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되는 느낌인데 몇 년 동안은 걸릴 것 같고 그동안 시장에 얼마나 냉담한 반응이 있을지 그 부분이 위험 요소입니다. 다만 현재로는 가격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그동안 반도체 로드맵은 인텔이 리드해왔다고 해도 됩니다. 인텔이 직접 제조를 포기하는 쪽으로 간다면 반도체 로드맵을 만드는 기업은 누가 될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삼성이 유력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인텔이 뒤처지는 부분을 삼성도 앞서가면서 향후 10년 뒤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삼성에게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상으로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스틴 주식이었습니다.